오늘의 강의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도노반입니다. 오늘은 권리 분석의 원리에 대해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전 강의에서 말소기준 권리에 대해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경매의 권리 분석은 말소기준 권리가 90% 해결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소기준 권리는 정식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매각물 건명세서에도 말소기준 권리가 표시되지만 그곳에 적힌 제목은 최선순위 설정입니다. 말소기준 권리는 경매인이 만든 용어이며 하자가 있는 편법 공식에 불과합니다. 모든 경매인이 애용하는 말소기준 권리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채권의 반대 개념은 무엇일까요? 물권이라고 답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채권의 반대 개념은 채무입니다. 물권은 채권의 반대 개념이 아니라 채권을 강화한 개념입니다. 물권의 근간은 채권입니다. 채권은 금전 채권과 비금전 채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금전 채권은 돈과 관련된 채권으로 돈 받을 채권입니다. 예로는 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등입니다. 돈과 관련되지 않은 채권은 모두 비금전 채권입니다. 예로는 가처분, 가등기, 지상권 등입니다. 선순위 가처분, 선순위 가등기, 선순위 전세권, 선순위 임차인. 선순위는 어떤 의미일까요? 순위가 빠르다는 의미입니다. 무엇보다 순위가 빠르다는 뜻일까요?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우리는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선 권리를 선순위 권리라고 하고 늦은 권리를 후순위 권리라고 합니다. 말소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선순위와 후순위를 나누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소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는 인수되며 후순위는 말소됩니다. 이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식처럼 사용되지만 그 원리가 뭔지 모르고 그냥 그렇다니까 외워서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예외가 존재하니 주의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공식이 만들어진 걸까요? 왜 말소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는 인수되고 후순위는 말소될까요? 경매에서만 쓰이는 말소기준 권리를 이해하려면 경매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우선 경매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지요? 경매의 목적은 해당 부동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것입니다. 배당은 돈을 나눠주는 것이므로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모두 금전채권입니다. 금전채권은 배당이 끝나면 배당을 받거나 못 받거나 이제는 해당 부동산의 금전채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경매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모든 금전채권은 소멸합니다. 배당을 받지 못했다면 채무자에 대해 채권은 존재하므로 다른 부동산이나 동산에 추심할 수는 있지만 경매 부동산에서는 낙찰로 금전채권은 종료됩니다. 그럼 비금전채권은 어떨까요? 비금전채권은 경매의 목적인 배당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돈과 관련 없으니 배당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배당 참여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금전채권과 달리 비금전채권은 경매 절차에서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소시키지 않고 인수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지상권은 금전채권이 아니라 토지를 사용할 권리입니다.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배당해서는 만족할 수 없으니 해당 부동산에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왜 후순위는 말소시키는 것일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불측의 손해 개념입니다. 불측의 손해란 예기치 못한 손해를 의미하지만 그보다는 후순위 권리 때문에 보는 손해가 더 와닿습니다. 경매 권리 분석에서는 불측의 손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전채권은 모두 소멸한다고 하였습니다. 비금전채권은 모두 인수된다고 하였습니다. A 사건의 경우 저당권자는 자신보다 빠른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알고도 돈을 빌려주었으므로 지상권으로 제약을 받는 한도 내에서 대출을 실행했을 것입니다. 경매 때 인수된다는 것은 예측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지상권이 설정되지 않은 토지에 대출을 해준 은행은 나중에 생긴 지상권이 인수된다면 대출 당시에는 없던 권리 때문에 손해가 발생합니다. 이를 불측의 손해라고 합니다. 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순위 권리에 영향을 주는 후순위 비금전 채권은 말소시키는 것입니다. 지상권자 입장에서 볼까요? 지상권이 먼저 설정된 다음에 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경매로 모든 권리가 소멸한다면 지상권보다 늦은 권리 때문에 자신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지상권을 설정할 때는 혹시 경매로 진행되면 지상권은 소멸할 수 있다는 걸 알고도 설정했으므로 말소시켜도 손해는 없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혹 이해가 힘들어도 나만 이런가라고 자책하지 마세요. 이걸 이해시키기 어려워서 경매인들이 만든 것이 말소기준 권리 이론입니다. 등기된 금전 채권 중에서 가장 빠른 권리를 찾아서 말소기준 권리라 하고,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르면 인수, 늦으면 소멸이라고 하면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맞아들어가니까요. 말소기준 권리는 쉽고 편리하지만 모든 권리 분석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불안정한 이론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불측의 손해이론을 숙지하시면 권리 분석이 보다 정확하고 안정적일 것입니다. 기초가 부실한 고수는 없습니다.